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영호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다니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얇은 벽 너머로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22평짜리 아파트는 아들 민수와 단둘이 살기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공구들이 정리된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공구점에서 쓰던 물건들을 집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가 양복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3년째, 깔끔한 정장 차림이 영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함께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응, 습관이라서 그래. 너는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네,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요.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작은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공구점 수익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잘 커져서 다행이야.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민수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민수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래도 민수만큼은 남들보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 영호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공구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드릴, 망치, 렌치 등 각종 공구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전기 드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영호는 진열대에서 적당한 제품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말하자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좀 비싸네요. 더 싼 거 없나요? 이게 가장 저렴한 겁니다. 품질도 괜찮고요. 결국 박 씨는 드릴을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영호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호는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민수 또래의 젊은이들도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삐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영호에게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영호가 물었지만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영호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입하는 로또 용지였습니다. 1, 7, 12, 23, 31, 42. 언제나 같은 숫자였습니다. 아내의 생일과 민수의 생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들로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겠지만 영호는 작은 희망을 품으며 로또 용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18년째 같은 숫자로 사고 있는 로또였습니다. 한 번도 큰 당첨이 된 적은 없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작은 희망 하나쯤은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영호도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공구점을 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는 아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아들과의 관계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월요일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을 거절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영호가 공구점에서 가져온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응, 이번 달 매출 좀 보고 있어. 영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부 위의 숫자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장부를 힐끗 봤습니다. 많이 안 되시나 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도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호는 장부를 덮으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민수의 물음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일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제 동료들 아버님들은 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이세요. 우리 아버지만. 민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뭐?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영호는 장부를 서랍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영호는 평소처럼 로또를 사러 나갔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같은 숫자로 5,000원어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민수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로또 한번 사볼래? 로또요? 그런 거 왜 하세요?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도 꿔봐야지. 당첨되면 너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아버지,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꿈이라도 꿔볼 수 있잖아. 아버지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에만 의존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시든지.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 평일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냥 작은 공구점 하세요. 공구점?
그럼 원래 건설업 쪽에 계셨나? 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나이 드셔서 가게 차리신 거예요.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고 철수 아버지는 의사잖아. 민수 아버지도 나름 자수성가하신 거네. 동료의 위로 섞인 말에 민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수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영호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별일 없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영호가 아침을 준비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고 가. 시간 없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민수는 서둘러 나가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영호가 따라 나와 인사를 했지만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공구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회사는 복지가 정말 좋아. 부모님도 건강검진 지원해주고. 아, 잠깐만. 민수가 방에서 나와 영호를 봤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 전화 중이에요. 응, 알겠다.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할까? 무슨 이야기요? 민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바쁜 거예요. 바쁘더라도 아버지하고는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물을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매일 힘든 일만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런 삶 말이에요. 저는 다르게 살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건 알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을 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가 많이 부족하지?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민수가 나간 후 영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아온 지난 20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공구점에서 영호는 로또 용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18년째 사고 있는 같은 숫자들이었습니다. 민수 말대로 비현실적인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작은 희망마저 놓으면 무엇으로 버텨나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시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큼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이 아들과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영호는 평소보다 늦게 로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민수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구점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당첨 번호를 찾아봤습니다. 1, 7, 12, 23, 31, 42. 영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18년간 사온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등 당첨금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영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손에 꼭 쥐고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호는 조심스럽게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 왜요? 방에서 나온 민수는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거 좀 봐. 영호가 로또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로또요? 또 꽝이겠지. 민수는 관심 없다는 듯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첨 번호와 비교해 보니 모든 숫자가 맞았습니다. 이거.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1등이야. 10억이 넘어. 영호의 목소리에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1등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정말 10억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아직 믿어지지가 않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로또 용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누가 샀어요? 내가 샀지. 18년째 같은 숫자로. 하지만 제가 편의점에서 뽑은 거예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토요일마다 문구점에서 사는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산 거예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부터 사왔는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실제로 구매한 건 저예요. 제가 돈도 냈고, 그 돈이 누구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민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돈은 제 거예요. 내 거라고. 아버지가 18년 동안 같은 번호로 사온 건데, 그래도 실제로 산 건 저니까 제 거 맞잖아요. 민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으로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건 제 거예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러는 게 맞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차가운 대답에 영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공구점에서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서 당첨금을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수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법적으로는 구매자 명의가 중요해. 응, 알겠어. 영호는 아들이 누군가와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하고 통화했니? 회사 동기요. 법무팀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법무팀?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구매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하네요. 영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법까지 알아봤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아버지를 상대로 법을 따지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어떻게 컸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돈으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 아버지 없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영호에게는 더욱 아팠습니다. 그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희생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무렵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사시면 되잖아요. 민수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일찍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네.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에요. 영호는 아들이 나간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랍에서 지난 18년간 모아둔 로또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같은 번호, 같은 문구점에서 산 증거들이었습니다. 좋아. 법으로 하자. 영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법을 들고 나온다면 자신도 법으로 맞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을 때 영호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거? 로또 영수증들이야. 18년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명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18년간 모아둔 로또 영수증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장소, 같은 번호로 구매한 기록이 명확하네요. 영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드님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물러설 수 없어요. 한편 민수도 회사 법무팀 동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실제 구매자가 누구냐가 관건인데 영수증이 아버님 명의라면 불리할 수 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첫 법정 출석 날 영호와 민수는 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평생 처음 서본 법정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민수 측은 실제 구매 행위를 강조했고 영호 측은 18년간의 구매 패턴과 의도를 내세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영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오래된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달력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이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다음 재판에서 영호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구점 사장의 증언서,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아내가 써놓은 달력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번호로 구매했습니다. 영호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반박했지만 증거의 무게는 영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랑 싸우고 있다며? 그냥 법적인 문제예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문구점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18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가게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항상 같은 번호였어요. 문구점 사장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한 번은 아드님이 대신 사러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님이 써준 번호를 가져왔어요. 이 증언을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또 구매에 일관된 패턴과 의도, 그리고 다수의 증인 진술을 종합할 때 원고인 김영호 씨에게 당첨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호는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법원 복도에서 영호와 민수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승소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호는 로또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9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영호는 통장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바꾸고 새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집이 환해지자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공구점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을 들여놓고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가 많이 좋아졌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조금 여유가 생겨서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판결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할 말 없어. 제발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영호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니? 돈 없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영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많이 생각해봤어. 네, 너 말이 맞았어.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영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아버지, 너도 내 길을 가거라. 다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는 마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영호는 아들의 눈을 보며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각자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돈을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새로 단장한 공구점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깔의 간판과 깔끔한 진열대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영호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당첨금으로 바꾼 것은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벽지 대신 밝은색 페인트를 칠했고 오래된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장도 놓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살 집 같네. 영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호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르곤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들어와. 민수는 집안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또 바꾸신 게 있네요. 응, 작은 화분 몇 개 들여놓았어.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가 직접 기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취미가 생기신 거네요. 나이 먹어서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잘 됐네.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민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네, 알고 있어요. 민수는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영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내 인생을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 외로우시지 않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영호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공구점 운영이 안정되면서 여유도 생겼고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영호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네, 요즘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영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호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가는 성묘였습니다. 여보, 요즘 나 좀 달라진 것 같아. 묘석 앞에 앉아 영호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그 애도 많이 변했고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날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늦었지만 말이야. 영호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할까요?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까? 아버지가 요리해 줄게. 저녁 무렵 민수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마워. 오늘은 뭔 날이야? 그냥 아버지랑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영호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조급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삶을 사는 게 뭔지. 민수의 말에 영호는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아직 젊으니까 더 잘할 거야.
아버지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까지. 아버지, 제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를 힘들게 했잖아요. 영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말요? 그래.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수가 나간 후 영호는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민수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 나이에 아들과 진짜 친구가 될 줄이야. 내일은 공구점 새 장비가 들어온다. 기대된다. 간단한 몇 줄이었지만 영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영호는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은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함께 배워가요. 영호는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요. 자주 이야기 들었어요. 영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호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요? 고마운 일이네요. 특히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신 이야기요. 영호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분인 것 같던데. 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영호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내 선택을 믿는다. 행복하게 살아라. 고마워요, 아버지.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영호는 화분들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늦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호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습니다.